10.15 부동산 대책이 발효됐습니다. 이번 정권의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특이사항은 규제지역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렇게 규제지역이 설정되면 인근에 설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매수해라,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역대급 규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박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그 선택의 조건은 무엇이 되는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른 여러가지 감언이설, 쓸데없는 유료 강의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명확한 결정을 해서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정책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출을 잘못 받았다가 집을 날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지게, 그리고 다주택자랑 갭투자를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만든 정책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런 의도를 가졌다는 건 수요를 확실하게 꺾어서 가격도 하락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건 알겠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체력이 튼튼한 사람들만 생존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집을 함부로 뱉어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뱉어서 폭락할 확률은 점점 더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LTV 70% 80% 풀린 게 윤석열 정권 때 잠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대출이 많이 되질 않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들만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드리긴 할 건데, 이미 이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지겨우실 수 있어요. 거의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끄지 마시고 영상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간주 점프처럼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안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새로운 이야기, 참신한 이야기,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어쩌가 토허제가 생겼잖아요. 이제는 실거주만 정말 하는 거예요. 실거주만 하는 거고, 뭐 토허제 지역의 갭투자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팔 때도 결국에는 실거주를 한다고 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뭐 개민이 다주택자니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 다주택자들, 뭐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면 민간 공급자거든요. 전월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다주택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갭으로 들고 있는 걸 실거주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 매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그럼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고, 지금 이미 네이버 부동산 켜보시면 전세 매물은 거의 없어요, 시장에. 그렇게 되니까 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미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3+3+3, 그러니까 9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국회에서 입안되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 공급은 부족하고 월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월세 매물조차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매매에 어떤 영향을 가져가냐, 전월세 오르는 게 매매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 되게 반가운 설명일 텐데,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에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커요. 근데 대주주는 그 주식을 팔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럼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가격 설정도 호가나 실거래 내역이 촘촘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유동적인 흐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렇다고 이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주식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전체 세대가 있고, 그중에 토허제 세대가 있으면 이제 거래 가능한 세대가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거래는 매매도 있고요, 뭐 전월세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 근데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폭발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실거래가 빵빵을 찍히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식의 사례처럼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설정이 되면은요, 이제 2주택 취득세가 중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갭 투자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매물은 토해내겠죠. 근데 그렇게 2주택자가 많냐라고 하면 이미 유주택과 무주택 비율이 1대1인 상황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매매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에, 어쨌거나 전월세 매물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때문에 전월세 부족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벼락거지 시즌1은 집값이 오를 때 나만 못 사서 괴로운 그런 느낌이었다면, 벼락거지 시즌2는 이제 서울 안에는 아예 살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인드와 개념을 탑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거주 가치 중심 사고 마인드를 탑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허제는 실거주를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건 변한 바가 없어요. 토허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같은 가격에서 입지만 급지만 보기보다는 실거주가 용이한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너무 좋은 급지지만 나홀로, 아니면 한계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단지를 고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 가치,
가치라는 원칙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거주 가치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고 보면 일단 당연히 직주 근접이 중요합니다. 직주 근접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지만 구석에 있어서 출퇴근이 어려운 곳들도 있고요. 더 심한 거는 송파구라는 이름은 달려있지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직주 근접이 안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예전에 갭으로 사두고 뭔가 리모델링 되거나 뭐 재건축되는 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선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균질성입니다. 생활 환경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뭐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가 모여있다라든지 이러면 좋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어려울 때는 학군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균질성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그 단지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고 그 주변에라도 개선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지를 선택하면 좋겠고요. 교통이 새로 개발되어서 좋은 단지들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토허제보다는 투기과열지구 설정 때문에 얘네들이 진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필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분양가까지 상한이 걸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례들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려 볼게요. 이런 판단이나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가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규제 지역이 있고 그 주변 지역에 규제 설정이 안 된 지역에 풍선 효과가 갈 거라는 이 단순한 생각은 보통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생긴 현상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당연히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를 받을 지역보다는 여전히 토허제 지역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실거주 가치가 높지만 그러니까 토허제 지역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물론 6억 대출 다 나온 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거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곳이라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선 효과 지역을 택한다고 하면 유명한 단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실거주 가치가 있지만 여전히 접근 가능한 곳은 주상복합 같은 곳이 있을 거고요. 특히 청량리 L65 같은 곳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토허제가 예외 처리된 이유는 이런 곳들은 대지 지분이 적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대지 지분이 적다는 건 집의 가치가 있으면 건물 가치와 땅의 가치가 있는데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는 예전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실거주 가치가 높다면 그리고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지금은 살펴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이고요. 실거주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은 당연히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수단의 경우에도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청량리 L65 같은 곳은 지금 살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지역에도 옵션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규모만 맞다고 하면 이 옵션이 어떻게 보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거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곳을 찾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걸 리모델링 단지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절대 가격의 접근성이 좋은 안양 평촌이나 용인수지를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 안에서의 서열이나 어떤 단지가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수 있으니까 굳이 단지를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예전 같으면 실거주 가치가 더 높아질 곳을 찾을 때 재개발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라든지 혹은 뉴타운이 생겼는데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만 아직 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데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저가 단지를 찾을 때 그렇게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요새 고급 단지들의 자체 수선하는 문화도 그렇고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모델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양 평촌이나 용인 수지는 실거주 가치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학군과 주변 지역의 균질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요거들을 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력이 되시면 저는 무조건 서울 안에 집을 마련하시는 거를 여전히 최우선으로 추천을 드립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플랜 B로 말씀드린다는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단지를 선택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풍선효과 지역을 들어가서 호객노노에 가면은 왕관 꽂히는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들 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동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뭐 왜 동탄 지정 안 됐냐는 것도 설명 다 해주셨을 텐데 어쨌거나 얘가 따로 무슨 동탄구 이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성 전체를 지정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을 거고 동탄 지역 자체에 GTX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좋아질 거라는 부분과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 다른 분들의 설명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를 볼 때도 그냥 아무데나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대장 유명한 단지 택할 수 없으면은 여기도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집을 여력이 좀 부족해서 구리에 있는 왕관
안전한지를 보면 안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거주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구리에 있는 구축에 한 8억 주고 들어가 살고 싶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면 풍선 효과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규제가 있어도 핵심지에서 답을 먼저 찾고 그게 안 될 때 이런 옵션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엔 얘기도 안 하는 지역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지가 중요하니까 나홀로 소형 평형이라도 줍줍하는 거 제가 안 된다고 아까 했죠. 살짝 급지를 낮추더라도 실거주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고점일 수 있으니까 저평가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생각보다는 전력을 다해 가장 좋은 걸 추구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집을 살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대급 규제니까 집을 못 살까 두려우니 일단 사자, 모르겠고 일단 사자, 이거는 정말 인생을 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다른 금융자산 투자를 공부하시고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금융자산 투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금융자산들이 꽤나 버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간 투자 안 했으면 어차피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찬찬히 하고 천천히 타이밍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빠르게 매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합니다. 생애 최초 LTV 70%, 6억 이내로 대출 가능하거든요. 이분들은 무조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 내용인데 보유세 등 세금을 높이면 결국 집값이 떨어질 건데 왜 지금 들어가냐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의 정부의 관료들, 정치인들이 무슨 리딩방 운영하듯이 자기가 좋은 아파트 사서 존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든 갭 투자 개념으로 단지들을 운영해온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 아파트의 상방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에 미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죠. 쟤들이 저렇게 갖고 있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쟤들이 이거 별로라고 내로남불 하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사서 우리도 버티면 된다 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집값이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감해 가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왜냐면은 지금 그래서 이 논리에 공감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빨리 움직이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책 제가 오늘도 남겨놨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좌였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만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게 단순한 글 하나일 수도 있고 영상 하나일 수도 있고 비싼 강의일 수도 있고 막 상담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갑자기 하나 택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은 무엇보다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